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문자열 비교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랑은 살짝 이제 좀 바뀌었고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조건으로 이제 비교를 하죠. 조건이 되게 되면 뭐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true 아니면 false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건인데, 문자열 같은 걸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문자열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문자열 같은 경우, 당연히 똑같은 문자열이면,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true가 나와요. 요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이런 문자열이 전혀 다른 문자열이 존재하죠. 전혀 다른 문자열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true인지 false인지 모르는 형태로 값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true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합시다. 어, 여러분들이 여기 불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 더 만들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파이참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그대로 하기에는 영어 단어가 너무 긴데 앞에 그냥 그 우리 또 헬로우가 가장 편하죠. 헬로우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프린트 한 다음에 S1은 S2라고 넣었을 때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요 true라고 출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월 월드를 넣게 되면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당연히 거짓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다르니까 이거 확실히 다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또 이제 비교해 볼 게 뭐냐면 여기서 요거를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크기를 이런 식으로 크기를 비교했더니 펄스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크기를 비교했더니 true가 됩니다. 여기서 좀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해야지 누가 크고 누가 작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크기를 알려면 우리가 이 문자에 대한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라는 거 기억나시죠? 아까 저번 시간에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X 41이 뭐죠? 여러분들? X 이거 뭐야? 네. X 41이 대문자 A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하나씩 증가하면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재밌는 걸로 쓰게 되면 X 61이 외우기가 좋죠. 소문자 A, B, C, D, E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증가하는 거예요. 값 증가한다는 거죠. A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시니까 네 이렇게 네, A 요거고 네, 요건 쓰지 맙시다. 네, 요렇게 쓰지. 요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걸 보게 되면 A, B, C, D로만 따져보면 H랑 W가 있는데 이때 차이는 뭐냐면 H와 W만 비교를 해요. 누가 더 커요? 여기서 S가 당연히 잠시만요. 뭐 제 말이 맞는지 예, true. 네. 여기서 이제 누가 더 크냐면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여기 A를 써도 되겠죠? 네, A를 써도 똑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렇게 써야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바꿨는데 여기 뭐 AA 이렇게 AA 이런 식으로 써도 똑같죠? 예, 보게 되면 맨 앞에 글자 다른 글자 제일 처음으로 다른 글자를 두 개를 비교합니다. 처음으로 다른 글자를 비교하게 되면 네, 이때 이 두 개의 글자는 값으로 따지면 얘는 42고 41이고요. 0에서 41이고요. 얘는 42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크죠? 당연히 대문자 B가 더 크잖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당연히 네, 펄스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다른 문자라고 했으니까 요걸 제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요게 true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 두 개는 똑같고요. 뒤에서 달라졌으니까.
D에서 달라졌으니까 요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에 그 다음에 AA 들어있고 얘는 그 뒤에 BBB 들어있어도 의미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여기 소문자 A가 들어가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훨씬 크잖아요. 지금 보면은 전체 합으로 보면은 얘가 훨씬 작고 전체 합으로 보면 얘가 훨씬 클 텐데도 얘는 의미 없이 이렇게 된다. 처음에 같은 문자와 같은 문자끼리는 계속 갔다가 그 최초로 달라진 문자만 비교합니다. 크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글자가 더 많고 한 글자가 적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될까요? 한 글자 적은 애는 여기가 0이라는 값이겠죠. 그쵸? 여기가 0이라는 값이랑 여기 A랑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려나? A랑 그러면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0은 뭐예요? 요게 이렇게 31이 아니죠? 30이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저번 시간에 아스키 코드 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아신다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true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없더라도 여기 0이라는 건 제가 그냥 문자로 쓴 거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왜냐? 누구랑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는 숫자 0 같은 의미니까 제가 0을 그냥 문자로 쓴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건 0이니까 누가 더 크겠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숫자 0을 써더라도 얘가 더 크겠죠. 있는 애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개수가 더 적은 애가 만약에 똑같은 문자 근데 여기서 당연히 얘는 AA고 네, AA인데 얘가 갑자기 뭐 글자가 하나 더 많아졌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바뀌게 되겠죠. 많은 애가 네 누가 더 커져요? 얘가 더 커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를 비교할 때 보면은 더 큰 애가 만났을 때 문자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요 코드로 돌아서 보게 되면 당연히 똑같은 문자는 큰 문제 없이 그냥 똑같다고 출력이 돼요. 뭐 누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왜냐면 둘 다 뺐을 때 다 0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문제가 다르죠. 첫 번째 문제에서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커요? 여러분들. 얘는 얘보다 G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죠. 얘가 더 크니까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문자열 길고 작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만약에 똑같은 길이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글자면 길고 비교하면서 가는 거고요. 예,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길어도 상관없다. 한 번 더 그거를 좀 비교하는 코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많이 있어도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네, 이렇게 많아도 네, S2가 더 크다. S2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돼도 아무리 여기가 많아도 네, 앞에 글자가 지는 순간 의미가 없는 거죠. 앞에 글자가 지는 순간 네, ZZ를 이렇게 많이 넣어도 앞에 글자가 지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대문자로 하나만 넣어도 예, 이런 식으로 비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루틴을 알아야지 문자열이 누가 크고 작고를 좀 알아야 여러분들도 이거 이해하면서 또 다음에 문자열 비교할 때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책은 아니고 여기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 PPT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더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수형 값을 비교하는데 실수형 값을 비교할 때 문제가 돼요. 우리가 부동수수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인트형 같은 경우는 이 0과 1이 그 하나의 값을 의미하죠. 여기 자릿수 하나, 이 자릿수.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이진수를 다시 16진수로 변환할 수 있고 16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변환할 수 있고 요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자릿수만 가지고 이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릿수도 동일하고 뭐 이제 그 지수만 그 값의 이제 개수만 달라지는 거죠. 10개를 쓸 거냐, 16개 쓸 거냐, 2개를 쓸 거냐. 그걸 가지고 바꾸는 건데 우리가 실수형은 사실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숫자로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부호 비트가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요. 지수랑 그 다음에 가수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 지수는 뭐냐면 가수부는 실제로 값이에요.
3.14가 있으면 314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부는 뭐냐면 여기에 그 마이너스 2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부동수소 지정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실제 뒤에 적혀 있고 앞에 적혀. 그래서 우리가 인트형 값이 있고 똑같이 값 그냥 더하기를 하는데 더하기 1을 하는데 인트형 값과 플로트형 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하는 거는 시간 차이가 인트형 값이 훨씬 빨라요. 속도적으로. 얘는 조금 더 이런 지수와 가수부를 계산해서 값을 더해줘야 되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느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코딩할 때도 그런 것도 한번 주의해서 코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롯형은 이런 식으로 지수부와 가수부가 나눠지고요. 뭐 더블형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더 많은 값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매스함수를 쓰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루트죠. 루트를 씌우면 네, 이때 값이 어떻게 변하는 이때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보는 코드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매스함수는 그냥 여러분들 추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이거 이름을 파일명을 좀 잘못 지정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파일명을 지정을 따로 안 하고요. 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뭐가 나오는지 앤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루트를 지정한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다시 n 곱하기 n 요거를 하려고 해요. 요때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값을 곱하기 n을 한번 더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걸 두 개 값을 아무리 플롯형으로 표현하려고 해도 실제로 0.3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n 곱하기 n과 우리가 생각할 때 3.0은 같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죠. (3.0과) 곱하기 3.0 3.0은 3.0과 같다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출력한 결과만 봐도 같지 않겠죠? 우리가 수학으로 보면 당연히 요 두 개는 같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값을 저장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면 값을 저장하려면 무한대로 값을 저장하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 루트 끝도 없이 갈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만약에 3.14 요런 거 있잖아요. 우리 원주율 같은 거 끝 쓰면 끝도 없이 가잖아요. 그 값이 전혀 뭐랄까 끝도 없는 값으로 가잖아요. 끝이 안 나잖아요. 계속 무한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나누는 게 10 나누기 3을 하면 이게 끝도 없는 값을 가는데 이걸 끝까지 계속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떤 컴퓨터가 어떤 저장 매체가 와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도 표현할 필요가 없죠. 잠시만요. 세팅을 다시 해놓고 맞춰놓고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네, 요것조차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 말고도 요건 쳐놓은 거니까
10 나누기 3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3, 3, 3, 3, 끝도 없이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갈 수 있냐는 거죠. 못 가죠. 당연히 어느 정도 수준 되면 당연히 얘는 저거 되겠죠. 끝나겠죠. 그쵸? 값이 이렇게 어딘가의 순서가 되게 되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값에서는 그 값에 뭐 반올림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 해서 값이 끝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코드든 간에 한계가 항상 존재하게 돼요. 한계가 존재하죠. 예, 한계가 물론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코드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그 결과가 끝이 안 나죠. 3에 대한 루트를 씌우면 결과가 끝이 없잖아요. 그 값이 없이 가는 값에서 당연히 끝을 냈을 테니까 그 값에다 곱해봐야 우리가 소수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갔을 때 뭔가 값과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절대값이라든 ABS라는 이제 절대값 같은 거죠. 절대값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이고. 실수를 계속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서 값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네 여기다가 요 값에다가 여기 이 값을 빼주게 되면 그걸 추려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얘는 이렇게 빼주게 되니까 거의 낮은 값 0에 거의 가까운 값이 근접한 값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 지금 지수 형태로 표현돼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네, 그쵸. ABS를 안 해주든 해주든 상관없겠죠. ABS를 해주는 이유는 절대값을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빼주고 난 다음에 걔가 양수 형태랑 비교하니까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죠. 빼주면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절대값을 취해서 한번 값을 보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뭐랄까 속도적인 면에서는 조금 많이 아주 나쁜 코드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플롯형에서 비교하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ABS 같은 거는 이렇게 사용해서 요건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빼는 값을 3.0이 아니라 뭐 3.0이 맞죠. 예, 이렇게 빼는 거니까 이거는 뭐 보나 마나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지 우리가 포문에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비교할 수 있다. 그냥 그 값에다가 정말 넣는만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이 PPT에서는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그다음에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로 내드렸던 내용인데요.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건데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를 좀 중복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앞뒤가 당연히 이 앞에와 D가 네 그쵸 앞에와 D가 이제 우리 크기와 이런 는으로 해서 한번 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거는 여기가 뭐가 남아요? true랑 펄스가 남죠. 그쵸 true 아니면 펄스가 남으니까 그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논리 연산자의 and, or와 not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요 구역을 정할 때 전체 스크린 영역에서 요런 구역을 정해야 될 때 여기 점과 여기 점, 요 네 개의 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거를 우리가 조건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를 했던 것처럼 코딩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이제 관계연산자 왜 관계연산자를 쓰게 되냐면 잘못 얘기했어요. 논리연산자를 쓰게 되냐면 여기가 남아있는 애들이 true 아니면 false일 때 근데 이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기를 또 한번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넣는 연산자 쓸 수도 있습니다.
얘가 true나 false를 이렇게 될 때, 뭐 이런 형태일 때는 또 넣는 연산자 또 쓸 수 되겠죠. 네. true일 때나 false일 때나 뭐 exclusive와 이런 연산자 안 쓰고도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냥 end 연산자 여기가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예, end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도 참 거짓으로 우리가 한번 하는 거 저번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인데요. 이게 드모로간 법칙이라 해서 인간이 일반적으로 nad연산자를 적용한 수식은 이해가 어렵다고 합니다. 논리학자인 드모로간이 이름을 따서 이제 이 법칙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낫을 붙이면 뭔가 좀 헷갈려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모로간 법칙을 이용해서 차라리 반대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보게 되면 컨츄리가 한국이고 그 다음에 요게 뭐 한국에서 또 이제 가는 곳이 제주도가 아니면 거기서 또 아니면 8,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를 거예요. 한국이 아니거나 5월 한국이 아니거나 엔드 여기는 엔드가 있었네요. 또 엔드를 빼먹었는데 한국이 아니거나 제주도 한국이 아니거나 제주도로 가는 거면 한국이어도 제주도로 가는 거면 8,000원.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제주도로 가면 8,000원. 그쵸? 그런 얘기고 아니면 한국으로 오게 되면 그 가격이 뭐 떨어지는 뭐 그런 쪽의 코딩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드모로간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항상 꼭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 있어. 이게 조건문을 좀 쉽게 만들어 가야 되고 좀 가독성도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드모로간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든 수업을 다 나갔고요. 네, 따로 좀 과제를 좀 생각해봤는데 과제 없이 그냥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